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의 바탕을 둔 새로운 인문학 펼치기 7번째 시간,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머릿속에 지금 예를 들면은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묻고 따지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한국말을 끄집어내서 이걸 차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려서 하나의 그 법으로 만들면 이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 말차림법. 이게 한국말 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한국말 말차림법을 문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출발부터가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국말 문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이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서양의 그랜마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양의 그랜마는 예를 들면 그림으로 그렸다 또는 도표 뭐 이런 뜻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이 라틴어 문법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다 그 도식화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주격, 소유격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문법이라는 걸 교육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은 이걸 이제 문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문을 읽을 때 한문 속에 있는 문법을 이해할 때 뭐라 그럽니까? 물리를 통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물리라고 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문법이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왜? 문이라는 게 아니죠. 말이죠, 이게. 말법이지 글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이런 것들 쭉 따라가다가 중국은 한번 그 나름대로 이렇게 따져보고 고치는 과정을 밟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중국 사람은 지금 이걸 문법이라고 안 그래요. 어법이라고 그래요. 어법. 중국은 그랜마를 어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맞는 말이죠. 중국말로 중국식으로 하면 말하는 법이란 말이죠. 말의 법이란 뜻이죠. 근데 일본은 지금도 문법이라고 그러고 한국도 지금까지 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어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문이라고 그래요. 한국어라고 그래요. 한국어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한국어. 그럼 한국어의 안에 있는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어법이죠. 지금 우리가 말은 한국어라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문법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그다음 그러면 이제 서양의 그랜마를 일본 사람이 문법이라 했는데 일본과 한국은 그대로 문법이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어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장.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문법을 만들 때 뭡니까? 이 문장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뭐 문장 속에 뭐가 있다. 근데 실제 이게 문장이 아니죠. 말의 단위지 우리가 그 책으로 글로 분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서는 이걸 문장이라 안 그래. 중국의 현대 문법에서는 우리가 센텐스를 일본 사람이 문장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이걸 구자라고 그래요. 구자. 그러니까 이거 구절할 때인데 여기 하나의 그 단위라는 거죠. 구자. 이렇게 딱. 근데 중국 사람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문장 성분을 뭐라고 그러냐? 후자 성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좀. 왜 이게 센텐스는 문은 아닌 거예요. 이게 센텐스가 왜 문입니까? 나는 학교 간다. 이거 문이 아니죠. 말이죠. 나는 학교 간다. 이 말이잖아요. 안 그래?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사람들 대부분은 뭡니까? 글을 몰랐으니까 나는 학교 간다 이렇게 살한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문법이 아니자고. 문장이 아니잖아요. 어이 그러잖아요. 이게 이게 어이라는 것을 문장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 지금 뭐냐? 구. 그렇게 여기 또 입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구자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구절 할 때. 이게 구절, 뭐 말의 구절들 이런 거 할 때, 식구 이렇게 할 때 이거 쓰잖아요. 한국말에서 제일 간단한 딱 두 자로 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소리 딱 두 개로 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문장이 제일 짧은 거. 뭐 하나도 있네. 야. 근데 야는 진짜 잘 못 알아듣었어요. 야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 부를 때 제일 짧은 거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 이 어이가 뭐냐? 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어느 사람, 어디,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가 어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뭐냐면은 내 쪽에서 저쪽에 관계를 맺고 있는 어의 쪽에 있는 사람이 어이예요. 어이. 그러니까 자, 이건 약간 이제 벗어난 거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데 센텐스를 문장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은 이미 그걸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구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서브젝트를 주어라고 번역했다. 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서브젝트는 이게 이 본래 예를 들어 서브젝트라는 뜻 자체가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 그걸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I go to school에서는 내가 뭘 갖다 놨어요? I를 갖다 놓은 거죠. 내가 그 I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은 You must go to school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먼저 갖다 놨어요? You라는 걸 서브젝트로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서브젝트. 그러면 그걸 주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근데 일본 사람이 그걸 주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한국 사람도 주어라 그러고 중국 사람도 아직까지 주어라 그래요.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지금 이게 서브젝트가 정말 뭐를 말하는가 자기 나름대로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또 이제 바꾼 게 있어요. 오브젝트를 일본 사람이 목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목적을 그러죠. 근데 중국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걸 빈어라 그래요. 손님 빈자. 빈어. 그러니까 빈객 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라는 뜻이에요. 상대가 된다. 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목적어보다는 빈어가 나아요. 왜 나을까요? 빈이라는 것은 상대가 된다는 뜻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쥐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눈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일의 목적하고 일의 빈하고는 달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는 예를 들면 목적은 오브젝트 우리는 지금 또 있지만 실제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goal이죠. G-O-A-L 맞는가요? goal. 이게 목적이죠. 그다음 뭡니까? aim. 이런 게 실질적인 목적이잖아. aim. goal. 오브젝트하고 이게 지금 goal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고 오브젝트는 예를 들면 대상으로 삼는 물건이에요. 오브제예요, 오브제. 미술에서 뭡니까? 오브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불어 쪽에서 이제 그걸 오브제라고 그러죠. 오브제인 거지. 어떻게 그게 goal이 돼요? 어떻게 이게 aim이 됩니까? 일본 사람들이 목적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브젝트, goal, aim 이런 게 몽땅 목적어야. 그 다음에 또 목적과 목표도 구분을 못해요. 들어가면 실제 이게 자의적으로 돼 있지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거 우리는 목적과 목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목적어라고 번역했는데 그걸 우리는 계속 따라간 거예요. 일본도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 영어의 오브젝트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눈을 가지고,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저 카메라, 지금 이 녹화하는 카메라는 눈은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지 못해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지가 에임이나 골이 없는 거예요. 쟤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작해 놓은 대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쟤는 뭡니까?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기계가 오작동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하다가도 싫으면 내가 뭐 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죠. 왜? 나는 목적할 수 있는 존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저 카메라나 나나 뭐 눈이 있으니까 똑같다. 천만에.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눈이 지붕을 덮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지붕을 덮었다. 아니 그 눈이 지붕을 덮었으니까는 그러면 지붕을이 눈의 목적이 됩니까? 천만에요. 눈이 지붕을 덮을 때 그 지붕은 눈한테 목적이 아니에요. 눈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이제 어설프게 목적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뭐냐? 오브젝트와 goal과 aim과 이런 것들이 막 뒤숭숭하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또 목적을 또 비전 막 그래요. 그게 사람들 속에 이제 어떤 사람 막 구분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무엇을 잣대로 구분했느냐가 또렷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이걸 빈이라는 것은 주객에서 연결되면. 그러니까 왜 어떻게 되냐? 주어라는 것을 중국 사람이 안 버렸거든. 그러니까 주어가 맞이하고 있는 그 빈이잖아요. 상대, 빈객 할 때. 그래서 객체를 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아직까지 제대로 가지를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문법에는, 일본 문법에는 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는 사람 또는 예를 들면 아름다움.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영어에서 이제 더 북 이런 게 이제 관사죠. 우리는 이게 영어의 관사를 넘어서 이렇게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가는, 아름다운 이런 거. 이걸 우리가 관형사라 그러잖아요. 아니, 관형어. 네. 관형어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죠. 주어, 목적 이런 거. 관형어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정어라 그래요. 정해준다. 이게 지금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뭡니까? 가는 사람이라고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모르는데 가는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름답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정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관형어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모자처럼 쓰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관사, 영어에 예를 들면은 이 관사를 영어로 아티클이라고 그럽니까? 아티클을 관사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걸 이제 관형어라고 번역함으로써 어떻게 돼버렸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된 거예요. 그냥 앞에서 그다음에 이게 형이라는 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여기에 끌려가지고 앞에 있는 걸 자꾸 뭐처럼 얘기했어요? 형용사처럼 얘기해요. 영어에는 형용사만 주로 앞에 와요. beautiful girl, 예를 들면은 이 big box 이런 것처럼 동사는 거의 안 와요. 아주 예외적으로 singing bird라든지 이거 몇 개 말고는 영어는 동사가 아니에요. going man 이런 게 없단 말이죠. working man 이런 게 별로 안 써요. 영어는 주로 이제 앞에 이게 형용사가 온다.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가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adjective잖아요. 어드가 붙는다. 어드가 뭐냐면 add, 보탠다는 뜻이거든. adjective, object나 subject 앞에 붙어서 쓰는 거다 해서 영어는 이제 형용사인데 그것이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뭐 관사, 형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이게 관형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국 사람은 뭐냐면 이게 정어인데 이 관형어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매겨주는 거예요. 매긴 말이죠. 매겨주는 거죠. 사람이 뭐냐? 가는 사람이다. 뭐 오는 사람이다. 뭐 아름다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매겨준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관형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관형어기, 관형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 그 부사는 뭡니까? 보탠다. 뭐에 보태는 겁니까? adverb. verb에 보태주는 게 부사예요. 달린다. 빨리 달린다. 빨리가 부사죠. 예를 들면은 무를 자른다. 뭘로 자르냐? 칼로 자른다. 이런 걸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앞에서 꾸며주는 것을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adverb 이걸 갖다가 일본 사람이 부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지고 지금까지도 부사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이걸 뭐냐? 상태를 나타낸다. 상어라 그래요. 이것이 저것을 여기에서 이것과 저것이라는 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이 없어. 그럼 이것이 저것을 할 때 이것도 뜻을 갖도록 만들고 이것도 뜻을 갖도록 만들고 저것도 뜻을 갖도록 만드는 게 뭐겠어요? 이게 여기에 와야 되는 게 이제 진인말이 지닌 것이 와야 돼. 지닌 것 말. 왜? 이것과 저것은 지금 뜻이 없는데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저것을 이렇게. 지닌 것이 오면은 이것이 뜻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저것도 이것도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뭘 갖느냐?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것과 저것이 뜻을 갖습니까? 이것이 저것을 잡았다. 이것이 저것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다 뜻을 갖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저것을 잡는 것이고, 저것은 뭐예요? 잡힌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뜻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잡는 거. 그러니까 실제는 뭡니까? 이것은 잡는 것인데 이것이 뜻을 갖는 것은 뭡니까? 잡는 일을 한 거죠. 이것은 잡는 일을 통해서 이제 뜻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일이거든. 저것은 잡히는 거. 잡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모든 말에 이러한 것들이 뜻을 갖게 하는 것은 이 뜻을 지닌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지닌 것들이. 그럼 예를 들면 잡았다 했지만 여기도 먹었다. 얘는 먹는 놈이고 얘는 먹히는 놈이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것들이 본래 이 명사들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린애들이 처음 배우는 낱말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 때 뭘로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배운다고 할 때
보이라는 말을 처음 배운다. 제일 처음 배우면 이거 뭐 뭔지 모르잖아요. 뭐 보이가 뭔지. 보이는 남자 어린이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다라는 게 뭐냐? 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보이는 뭐 예를 들면은 꼴이었다. 남자처럼 생겼다든지 뭐든 또 보이는 뭐 한다든지 해서 우리는 말은 뭐냐면은 이 지닌 것에 의해서 얘가 뜻을 갖는 어떤 갖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니까 이것과 함께하는 이것을 끌고 오고 그런데 끌어다 놓고는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뜻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뜻에 이제 갈래가 있어요. 한국말에서 뜻을 지니는 갈래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냐? 자, 첫째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 뭡니까? 꼴, 빛깔이라든지 맛깔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렇게 예를 들면은 저거는 붓다. 이거는 붓다. 저거는 예를 들면은 파랗다. 또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차갑다. 이거는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꼴, 여기에 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면은 길이가 길다. 이것은 빛깔이 붓다. 이것은 예를 들면 냄새가 고약하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냄새까지는 왔는데 이 냄새가 실제로 무엇하냐는 게 고약하다, 향기롭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것이 뜻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 지닌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첫째가 꼴이고 두 번째가 일이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어간다. 그럼 이것이 기어간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여기 지닌 것, 기어간다라는 일에 의해서 이것은 기어가는 일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지님. 그러니까 이것이 책이다, 뭐뭐이다 할 때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뜻을 갖는 이 지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말에서는 되다. 그가 장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가 장군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되다가 안 오면은 이게 무슨 뜻을 못 가져요. 그하고 장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가 장군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형식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있음. 그가 있다. 그러니까 그라는 게 나왔는데 있다 그러니까 벌써 그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안 가져요. 가지고 있다라는 그는 하나의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 뜻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같음. 이것과 저것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 뜻이 없어요. 이것이요. 저것도 뜻이 없죠. 근데 같다. 이것과 저것은 같다라고 나오면은 이제 그때 이것과 저것이 이제 뜻을 가져요.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맞음. 이것에는 저것이 맞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은 옳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좋음. 근데 여기를 이제 더 나누고 덜 나눌 수는 있어요. 더 나누고 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한국말에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할 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뜻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9가지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씩 말의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뜻의 종류입니까?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면은 진임것의 종류예요. 진임것의. 근데 그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 9가지 속에 안 들어있는 건가요? 안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꼴이거나 일이거나 뭐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는데 제일 뭐냐 마칠 때 쓰는 거야. 마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 이게 일반적인 문장이 끝날 때는 한국말에서는 반드시 이것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은 우리말에서 놀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저 밑바탕으로 따면 이게 이제 맥박이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맥박이 논다 그랬어요. 뛴다 그러지 않고 맥이 논다 그랬어요. 맥이 노는 거예요. 관자놀이가 할 때 이게 놀이거든요. 여기가 맥박이 뛰는 곳이에요. 관자가 닿는데 맥박이 뜨니까 관자놀이. 맥놀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맥놀이 하듯이. 그러니까 놀이란 이 현상은 사람이 죽기 전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나 늘 이렇게 맥박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놀이 있어. 그러면 이 놀이 예를 들면은 뭐로 이제 이어지느냐? 놀다. 이 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놀다가 뭐냐? 이 놀하고 서로 이어져 있다. 그걸 보고 이게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다를 지금 밝힐 수는 없어요. 이게 먼저였느냐? 이게 먼저였느냐?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말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노는 거야 하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럼 여기서 이제 놀다에서부터 다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이거는 노는 일이에요. 노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놀잇감, 놀이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놀이, 노래, 노름, 노님, 그 다음에 놀이패, 놀이꾼, 노름꾼.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말하지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닌 것이면서 지닌 말이에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놀다라는 우리가 범주죠. 하나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을 놀다라는 범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뭔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놀자. 지금 한국 사람한테 플레이 있잖아요. 플레이란 말은 뭐가 없느냐 하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긴 진짜 영어에서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플레이가. 그렇지만은 외국말에서 가져오면은 플레이가 이게 본래 어디가 연결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경우는. 그래서 그냥 플레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의 놀다의 경우는 이 놀다라는 것으로 다시 이러한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것,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명사. 이것도 여기는 뭡니까? 이름것에서 진임것이 나오고 다시 진임것에서 새로운 이름것이 나오는 이 짜임새가 한국말의 짜임새 속에 아주 또렷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어원을 찾아도 이거와 이거는 살필 수가 있는데 이것의 바탕인 이것까지를 거의 영어 어원에서는 없어요. 서양말 어원에서는 내가 많이 뒤져봐도 이것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한국말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이걸 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뭡니까? 워터라 그래요. 워터.
근데 한국 사람은 이 물이 어떤 진입말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물다. 그리고 이 말로부터 다시 나온 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물리다. 물리다.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시 돌려받는 거, 뭐 이런 거. 나중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밀다 이런 것도 여기서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이 물에 그 조선시대 발음으로 돌아가면 머리였어요. 물은 머리였고 이게 어떨 때는 밀이 돼. 그러니까 밀이네 이렇게 할 때처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물다에서 나온 게 예를 들면은 물기, 무럼, 나중에 이제 무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명사라고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인데도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일로부터. 그런데 이 일은 본래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게 원바탕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물다의 원바탕을 찾아내는 걸 내가 지금 이제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냐? 바탕치기라고 그랬어요. 바탕치기. 중국에는 말의 바탕치기는 안 돼요. 중국 말은 본래 그 말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는 몰라요. 뭐를 알 수 있느냐? 글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이 물숫자, 이 바탕치기는 뭐로 가겠어요? 흐르는 거야, 흐르는 거. 한국 사람에게는 이 물다의 바탕치기는 어떻게 되느냐? 물이 되는 거예요. 불다는 불, 이런 것처럼. 근데 무슨 영어에서도 어근이라 그래서 그 일종의 바탕치기가 어근은 있는데 그게 어떤 요소로 쓰였는가까지는 가는데 구체적인 사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과 물다처럼은 거의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도 유로피안 언어들 보면은 엄청 바뀌었거든, 소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게르만 쪽하고 또 예를 들면 그 라틴 쪽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철자라든지 발음은 뭐 엄청 다르지만 이런 요소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말은 예를 들면 어떤 짜임새를 볼 수 있냐면은 짐꾼이 지게에 짐을 지고 간다. 네. 우리는 지금 짐꾼이 지게에 짐을 지고 간다 할 때 이게 다 뭡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다. 지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지다는 뭘까? 한국말에서 지다라는 것은 뭘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어지는 게 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게 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것은 힘을 주어가지고 결국 올라가던 것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떨어지게 돼요. 지는 것은 결국은 제일 밑바닥에 와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어떤 것을 우리는 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말에서는 예를 들면 짐꾼이나 지게나 짐이나 지다 이게 하나로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들이 우리는 매우 많아요. 왜? 본래의 사물이라는 것하고 그 사물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말이 나올 때 물을 왜 물다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물에서는 언제나 뭘 볼 수 있어요? 무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 예를 들면 글자 만들 때 그걸 훼손시킨 거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물이 흐른다 할 때 이 흐르는 것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글자, 그림으로 그리려고 보니까 뭐 때때로 보든지 뭐 언제나 보든지 그걸 이렇게 형상할 수 있는 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럼 본래 중국도 이게 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못 그려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에서 물단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 여기 물체가 있어요. 이 물 속에서 이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방향에서 힘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물다예요. 물다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여기서 여기에 어떤 불이 하나 있어요. 불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게 이게 불이에요. 불은 풍선을 불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풍선에 압력이 다 미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말에서 재밌는 것들은 이제 보면 서다. 옛날에는 서다 그랬어요. 서다 할 때 이 서는 거 언제나 늘 서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섬이에요. 옛날에는 섬을 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서 있는 게 섬이죠. 나무는 언제나 늘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죠.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뭐 죽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벼락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언제나 늘 서 있는 게 섬이야. 하기야 뭐 섬도 뭐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자기들이 경험해서 봤을 때 저런 건 서는 거야. 한국 사람에게 섬은 바로 서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새우는 이 쇳가리를 뭐라고 그랬냐? 이걸 셔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쇳가리를 셔라. 그러니까 바로 서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 나오면 기둥이 됐죠. 기는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옆으로 이렇게 다른 것과 이렇게 붙으려고 될 때 이게 뭡니까? 기울다예요. 기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과 이렇게 어우러지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진 건 놔두면 어떻게 돼? 딱 가서 함께 어우러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기울여 놓으면 가서 딱 이렇게 붙잖아요. 기가 이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기. 그러면 기를 몇 개 가지면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3개. 이 세우는 이 기둥, 요렇게 세우는 요걸 뭐냐면 이게 썩가래 그런 거예요. 서가래예요, 서가래. 세우는 가래. 이렇게 긴 막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집에서는 이걸 쭉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의 이 도상을 토식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로 서 있는 거, 뭐 힘을 이렇게 방향 주는 거.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그 힘이 미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범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착각하고 있는 게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인도 유로피안 언어 그리고 이제 그 언어 집단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뭐 그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관계 본래 뭐 물다 가다 오다 이런 게 다 뭐에서 보고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간다, 온다, 뭐 먹는다 이거는 다 어떤 사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범주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 말하면 자의적이랄까? 그 진짜 사람들한테 이거 뜻도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냐? 물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조작적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런 게 무는 거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물다라는 것은 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물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면 우리는 굉장히 깊이 있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다는 이빨로 이렇게 하는 게 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는 현상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는 거야. 위아래면. 그런데 물 때는 항상 어떻게 물어야 돼요? 양쪽에서 힘이 똑같이 가할 때만 무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안 그래? 문다는 것은 양쪽에서 힘이 똑같이 가해질 때 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뭐냐면 양쪽이 아니라 전체 360도 전체에서 다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게 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는 것은 뭡니까? 액체가 또는 기체가 뭔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런 물다라는 범주, 불다라는 범주, 지다라는 범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그 어떤 사물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언제나 늘 볼 수 있는 그 현상을 가지고 이런 범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파라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 범주잖아요. 파라타, 노라타. 파라타. 파레와 파라타예요. 파레는 겨울에도 뭡니까? 파래요. 그게 우리가 파라타는 것은 언제나 늘 하는 게 가장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그 개념이 형성이 되고 범주화가 되는 거예요. 파래는. 그 다음에 노루. 노루는 뭡니까? 노라타. 누르타, 이제 본래는 이제 누르타 뭐 이렇게 되겠죠. 노루, 그 언제나 노랗죠.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만들 때 그 말의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묻고 따져서 저거는 그런 것이야, 저건 그런 것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미라는 것이 알차지겠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허술해지겠어요? 알차지죠. 잣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이 말을 배울 때 뭐냐면 잣대가 없어요. 물다 그러면 뭐냐? 그래. 이렇게 무는 게 무는 것이야. 그래서 압력이라는 개념을 다시 배워야 돼요. 압력이라는 걸 예를 들면은 그 액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 그러면 이제 조작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기체의 압력, 액체의 압력은 모든 곳에서 힘이 가한다 아니죠.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힘이 가해지는 거, 똑같은 힘이 가해지는 게 바로 압력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데 왜 자동차가 그 무거운 자동차가 이 타이어가 버텨냅니까? 모든 점에서 다 같은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는 거지 무는 게 아니에요. 응? 바깥으로 향해서 밀잖아요. 자동차에서 공기압이라는 것은 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물어줘요. 자동차 타이어 안에 공기 속에 뭔가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건 사방에서 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것과 무는 게 또 다른 거예요. 물다, 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천 년 또는 길게 보면 수만 년 동안 그들 나름대로는 그들이 겪은 그 현상들, 그게 자연현상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뭐든 그것에서 볼 수 있는 언제나 늘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범주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색깔이 뭔가 뜻을 지니려면 뭡니까? 이렇게 범주를 나눠야 되잖아요. 노랗다. 북다는 어디서 가겠어요? 북다는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불이죠. 금다. 금정.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범주를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뜻을 갖지는 못해요. 뜻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이것은 나와야 돼요. 이것은 빛깔이 뜻을 갖는 건 누가 가져요? 이것이 갖는 거예요. 빛깔이 노란 것은 이것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을 지니고만 있을 뿐이고 갖는다 할 때 그게 예를 들면 몸통이 있어야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란 말이 굉장히 그 뜻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곧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곧이야. 곧 그것은. 그래서 이걸 나는 뭐라고 했냐. 이거 고지마지마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돼야 돼요. 왜? 이것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는, 우리가 흔히 주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고지마지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곧.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고지마지라는 게 밖에 드러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곧 할 때 그 고지마지말. 이게 실제 영어에서 말하는 서브젝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곧 이거 내가 갖다 놓은 거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걸 주어라 그랬단 말이죠. 아니, 눈이 지붕을 덮을 때 눈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지. 그게 주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 우리가 왜 주어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주어는 주인으로 가버려. 주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말에서 주인과 주체와 주계과 그 다음에 주어의 주를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가 안 돼요. 주어의 주하고 주인의 주와 주체의 주와 주객의 주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주하고 이 주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서브젝트가 이게 뭐냐면 영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제. 우리말에서는 주어였는데 그 밑에 뭐라 했어요? 신하, 복종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브젝트는 신민이에요. 그 왕에 대해서 왕이 뭐냐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신하, 복종하다. 이거 이렇게 해라. 내가 지금 나는 이거 말하고자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야. 내가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영어 사전에 서브젝트에 보면은 그때는 신하, 복종하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굴복하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왜 서브젝트라는 게 우리말에는 그렇게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또 왜 밑에 들어가면 말이죠. 신하 이렇게 돼 있냐.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일본 사람들이 어설프게 번역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일본의 근대화라는 것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한 몇십 년 사이에. 왜? 서양의 근대 문화를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막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초청을 많이 했어요. 영국 사람, 또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초청해. 교수들인 이런 사람들 초청해다가 예를 들면 동경제대 이런 데서 가르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일본 사람을 막 영국, 독일 유학을 보냈어요. 이등방문도 유학생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그 명치유신을 통해 가지고 번역된 예를 들면 이 근대화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일본이 예를 들면 군함을 일찍부터 군함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럼 일본이 자기들이 다 뭐 기술 개발하게 군함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죠. 영국이나 미국 그대로 뺏겨 가지고 군함 만들었어요. 일본이 예를 들면 뭐 라이트 형제가 있어 가지고 비행기 만들었어요? 일본은 벌써 2차 대전 전에 비행기도 만들고 뭐 큰 군함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본은 뺏기는 거예요. 뺏겨서 만들었다. 그런데 물건을 뺏기는 것하고 일본이 두 가지를 했어요. 물건 뺏기기가 있고 예를 들면은 개념 뺏기기가 있어요. 물건 뺏기기는 제대로만 뺏기면은 거의 다 습득이 돼요. 알아먹는단 말이죠. 미국 사람이 군함 만드는 거 그거 따라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몇 번 군함 만들어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물속에 군함을 만드는 게 탁 차려진단 말이죠. 개념을 뺏기기 이는 엄청 힘들어요. 왜? 하나의 개념이라는 게 전체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물건에서 예를 들면은 이 근대적인 어떤 이 새로운 어떤 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대단했죠. 그러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뭡니까? 인문학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난 뭐 평생 동안 공부했으니까 일본 사람이 뭐 새로운 이론 만들고 했으면 내가 주워 듣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철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데 제대로 된 뭐 이론을 만든 게 있는가? 없어요. 왜?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예를 들면은 서브젝트를 주어라고 번역하고 오브젝트를 목적어라고 번역하고 예를 들면은 버브를 동사라고 번역하고 막 급한 대로 막 해댔는데 그게 전혀 서구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것도 제대로 볼 수 없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뭡니까? 인문학에 있어서 아주 쭉 쳐져 있는 상태예요. 어찌 보면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왜? 이미 자기들이 어설프게 해놓은 것에 너무 빠져서 그게 하나의 배겨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를 들면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60년 이상 이렇게 학교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말에는 없다라는 걸 제대로 묻고 따져본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묻고 따지질 않아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스치지도 않아요. 내가 요즘에 깊이 생각했다는 게 이 스치다는 말이었어요. 왜? 스치라는 게 이게 간이라고 돼 있어. 스치 간이에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나는 뭐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은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찌 말합니까? 이 열등감. 그 나에 대한 열등감이라보다 우리에 대한 열등감이. 열등감이 뭐냐? 개념이 없다는 거죠. 온통 개념은 다 중국의 한자 개념 아니면 서양 개념들이야.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은 점, 선, 면 또는 예를 들면 찰나, 뭐 순간 뭐 이런 개념이 도대체 우리는 뭘까? 섯이다 이게 섯인데 이게 뭐냐면 섯은 왔다가 바로 튕겨 나갈 때 요 사이 그 짧은 시간이 섯이야. 그러니까 섯 해가지고 섯치다를 나는 이게 이제 생각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생각상이라고 그래요. 생각사, 생각상 뭐 또 예를 들면 그렇게 가는데 이걸 상으로 풀더라고. 나도 이제 생각상 하다가 서치는 것은 생각 중에서도 서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치는 게 뭔가 보니까 이거는 바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서치는 게 뭐냐? 서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섰다가 뭐냐면은 이렇게 닦다 이런 게 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섰다로서 지나가는 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고 닦다 닦아서 지나가는 게 있고 흐르다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섰다는 어떻게 지나가느냐? 휙 와서 휙 지나가는 게 이게 섰다예요. 또는 예를 들면은 쭉 이렇게 가는 게 섰다예요. 닦다도 뭡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르다도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걸레가 하나 있어요. 여기 걸레가 있어요. 이 걸레를 가지고 여기를 닦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지점이 있어요. 걸레에도 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걸레를 썩 이렇게 스치거나 닿게 되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만나는 게 오랫동안 만나요? 그 순간에만 만나요? 순간에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레에 있는 이 지점은 순간마다 얘네들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지나가는 어떤 것들을 섰다, 닦다, 흐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시간은 뭡니까? 큰 것이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이간 할 때 이게 사이인데 지금은 사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와 스시 다른 거예요. 사이는 이미 벌어져 있는 어떤 것과 이것과 이것의 사이고, 스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짧은 시간 동안을 예를 들면 사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그 한 동안의 사이를 뭐라 하면 동안이라고 그래요. 그 동안. 그러니까 밥을 먹는 동안 하듯이. 그럼 이제 한국말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있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게 예를 들면 글이 없었으니까 글로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자로 바꿔서 우리들에게는 이 개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의 개념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글이 없으니까 오로지 말이니까 그 말로서 그들 나름대로는 그 개념을 또렷이 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차렸구나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말에는 없다. 그럼 내가 이제 있는 거 약간 이제 한국말이 얼마나 예를 들면 그 속에 알차게 되어 있는가 하나를 설명해 주죠. 왜 한국에서는 새로운 예를 들면 인식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뭐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존재에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비쳐가지고 이 존재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쪽에 이제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드러나니까 내가 예를 들면 여기 내가 이제 눈을 가지고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본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거 뭡니까? 이 드러난 이거 뭡니까? 것이죠. 그것도 것 중에서도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나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대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것 이런 걸 대명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명사예요? 이것에다가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요. 사과를 붙이면 이제 이 사과야. 이 사과도 이게 대명사가 아니죠. 내가 지금 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이게 사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존재 그 자체죠. 내가 만난 존재 그 자체가 이것이에요. 애기들이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얘를 뭐 사과라 그래요? 뭐 있는 거죠.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만난 이 세상이랑 이건 이것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문법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걸 대명사라고 그래버렸네. 지시대명사, 뭐 지정사, 이렇게 지시대명사.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대신할 때만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에서부터 우리 눈으로 오는 게 뭐가 오느냐? 이게 뭐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선이 오겠죠. 한국말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 넛이라고 그랬어요. 넛. 넛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각 자질들, 뭐 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넛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느닷없이가 뭐예요? 넛의 씨앗이 없이.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어떤 말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갖다 준다. 느닷없이. 그러면 이 넛이 되게 하다. 넛이 넛으로서 구실하게 하다. 뭐뭐 되게 하다. 뭐뭐가 되다 하는 게 이게 우리말에서 뭡니까? 이게 이요. 그래서 뭐냐? 넛을 바탕으로서 내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뭐합니까? 느끼다요. 느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넛이 있으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닷없이는 넛도 없는데 자꾸 느끼게 된 게 느닷없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넛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방에 사과를 내가 보고 있는데 불을 다 꺼버렸어. 그러면 뭡니까? 사과에 빛의 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사과가 있어도.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 비치면 사과에서 이제 넛이 나오니까 나는 느낀다. 넛을 느끼는 게 넛이 되게 하는 게 바로 느끼다예요. 그럼 느끼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기느냐? 의리가 생겨요.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요. 여기에 뭡니까? 사과 비스무리한 게 하나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와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리야. 의리다. 우리가 의리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의리다. 느낌, 이미지가 의리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민족의 을, 조상의 을 하는 을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우리말에서 을이라는 것이 이거 뭐냐면 아직까지 이미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미지 단계에 있는 거. 그래서 얼추, 예를 들면은 얼렁뚱땅, 얼치기. 우리말에서 을이라는 것도 다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덜 된 상태, 이미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그 상태를 을이라고 그래요. 의리에 있는 상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정인보 선생이 1930년대인가 40년대 동아일보에다가 조선일보인가 5천년 그 조선의 을 해가지고 그걸 연재를 한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는 우리 어떤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 문화의 핵심이 을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을이라는 말을 쓰고 국민교육원장에 조상의 빛난 을 그래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퍼진 말이야. 우리 고어에서는 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정인보 선생이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그게 설명해요. 을 빠진 놈. 그래서 을은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을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을 빠진다. 근데 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냐? 얼렁뚱땅, 얼치기, 얼추, 어루라는 게 예를 들면 대충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에서 이미지가 생긴 게 바로 을이고 을이다. 그럼 을이니까 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생기면 내 쪽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러 알려고 나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눈을 딱 뜨면 예를 들면 너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생기면은 그때 뭡니까? 이미지가 생길 때가 뭡니까? 나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제 뭡니까? 보려고 나가요. 내가 보려고 나가는 그 바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걸 넋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넋이 있는 거예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 몸이 죽어가서 일백번 고쳐지로 백골이진 되어 넋이라도 있고 한국 사람은 넋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혼 또는 넋백 혼백 이렇게 넋이에요. 넋은 나가는 거예요. 왜? 넋은 왜 나갈 거예요? 이게 역이요. 역. 쪽이에요. 쪽. 동력에 서역에 앞역에 뒷역에 넋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나가는 게 넋이에요.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나가는 게 넋이에요. 그래서 넋이 나가서 그걸 알아보는 걸 우리가 뭔가 넋이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넋이다 또는 옛날에 역이다 그랬어요. 넋이 하는 작용이 넋이는 거예요. 어여삐 역이 하듯이 지금은 역이다 그러지만 옛날에 넋이다 그랬어요. 넋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눈에 이제 보이면은 알아보려고 나가는 것이 바로 넋이다. 넋이 되는 거예요. 넋으로서 알아보니까 이걸 예를 들면은 여겨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겨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글 쓰는 것이네? 저거는 카메라인 것이네? 알아보잖아요. 가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게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그게 알음, 알기,
그래서 그 알맹이를 뭡니까? 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넋이 나가서 그것을 알아본 내용, 알맹이를 알이라고 해요. 그게 아름알이에요. 알아서 알아본 것, 그게 아름알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은 넛과 엿이다. 얼과 을이다. 넛과 엿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아보다, 알아듣다, 알아차리다, 알아내다, 알아주다, 알아하다. 모든 것을 한국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도 뭡니까? 주는 것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니까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알미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거는 뭡니까? 존재 그 자체예요.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이것 저것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니까 요것이라 그래요. 요것 봐라. 요것은 뭐냐면 여기 요때예요. 그럼 아직까지 저것도 없어. 요것.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것이 되면은 저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예를 들면은 이 마주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이것으로 예를 들면은 담아가지고 그걸 인식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게 이렇게 나름으로 정밀할 수 있느냐? 한국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넛이라는 것이 그것이 되게 되는 게 넛이다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것을 죽이다 그러잖아요. 죽는 거는 내가 죽는데 어떤 다른 거는 나를 죽게 하는 게 죽이다예요. 사는 거는 내가 사는데 살도록 하는 게 살리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과 을이다. 엿과 엿이다. 넛과 넛이다와 같이. 그러면 이 넛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넛다가 나왔어요. 넛다. 넛기다에서 우리가 넛다가 왜 넛다가 나왔겠어요? 응? 느끼는 것은 언제나 뒷북이에요. 뒤에 이루어져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느끼고 아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늦다가, 그게 우리가 뭔가를 늦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언제나 늦는 거. 그러니까 뭐가 늦다 그러면 언제나 늦어야 돼, 그게. 간간히 늦는 걸 갖다가 늦다라는 말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은 이 개념을 만드는 건데 늦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 늦에서 나온 거예요. 늦기다에서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빛이 여기서 와가지고 우리가 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거를 실제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려야 안 그래요. 시간이 걸려.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여기 왔을 때는 벌써 일어난 거예요. 여기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느꼈어요. 그래서 뭡니까? 손으로 이렇게 썰다가 막 손 베는 거. 아야! 그랬을 때는 이미 끝난 거잖아. 사고 날 때 자동차 사고 이런 거 다 느꼈을 때는 다 끝난 거죠. 상황 끝이죠. 그래서 뭡니까? 벼락 맞을 때는 그거는 거의 죽어버리면 느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면 벼락을 맞아버렸다. 그래서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벼락 맞아 죽어. 이거는 아무런 그거 없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현재라는 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어요. 왜?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시간은 뭡니까? 이미. 내가 이미 한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아느냐?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거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내가 하는 것도 뭐냐? 내가 미리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몸으로 실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 순간에 나는 뭐냐? 몰라요. 그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이미와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 충실하자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들어보면 황당한 소리예요. 그 현재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왜? 우리는 가장 짧은 현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현재에 왜 충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리 하는데 어디까지만 미리 해라. 뭐 오늘 일은 오늘 해라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현재에 충실하라? 미리죠. 그 다음에 사람은 실제 현재에 충실한다는 거 황당한 바보 되는 길이에요. 현재라는 것은 주로 뭐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쾌, 불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쾌, 불쾌가 현재의 잣대가 돼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뭐에 충실합니까? 현재에 충실하죠. 그 30년 뒤에 지구가 작살이 나건 그게 아니에요. 현재에 충실한 I am happy. 현재에 충실한. 그거 현재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쾌, 불쾌요. 지금의 나에게 몸에 그 쾌, 불쾌는 주로 뭐야? 몸에서 일어나는 쾌, 불쾌. 그거에 충실하라.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바탕속에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또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이 한국말에 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정말 그 말로써 자기들의 삶의 세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이랄까 이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팍 깊고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그것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이렇고 하면서 그 개념에 어떤 하나의 맥락들이 쭉 짜여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한 1000년? 1000년 아니도 한 5, 600년 동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덩어리 개념. 내가 제일 예를 들면은 황당하게 느꼈던 게 한국 사람은 개념 없이 살게 돼 있어요. 개념이 없다는 것은 실제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다. 이건 실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다는 것은 묻고 따질 수 없는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개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개념이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이 말하는 개념은 묻고 따질 수가 없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저 사람 개념이 없다. 근데 실제 한국 사람은 뭐냐? 모두가 개념이 없어. 자기가 말하는 개념을 묻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을 묻고 따지려면 잣대가 있어야 돼요. 조작적 개념인 경우에는 그 조작의 잣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개념들 배울 때 조작의 잣대 그런 거 배우는 일상 개념은 조작의 잣대를 배우질 않잖아요. 그럼 일상 개념이라는 게 그 개념이 만들어진 잣대가 있어야 되고 제일 황당한 거 뭡니까? 개념이 우리말로 한다면 뭐가 될까요? 개념을 우리말로 옮긴다. 내가 이걸 20대부터 옮겨보려고 했어요. 왜? 컨셉트. 컨셉션. 그래가지고 함께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고 함께 예를 들면 지니고 있는 것이 컨셉인데 이게 또 한자로 와가지고는 이게 개념이 돼버렸어. 컨셉이 개념이 되면서 개념은 뭐냐면 대충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럼 도대체 이런 개념이 뭘까? 개념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거죠. 자, 한국말의 짜임은 한국말은 뭐로 짜있냐? 저번에 얘기했죠. 모든 한국말의 문장은 마디말로 짜여져 있다 그랬어요. 마디말은 뭡니까? 나, 넌 것도 이게 마디죠. 요 나와 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마디말로 되어 있는데 요 나, 넌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말이에요. 시말. 그러니까 뭐 이름시 뭐 이렇게 할 때 뭐 시말이라고 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이 최은배 선생의 뭐 이름시 하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시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때 나는 어떤 시말이고 너는 어떤 시말이냐? 나는 앗시말, 바탕이 되는 앗시말이고 너는 곁에 붙어있는 곁시말이다. 왜 그럼 곁이란 말을 썼느냐? 이게 조선시대에 썼어요. 조선시대는 말곁 또는 입곁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토시를. 이건 이제 토시대 이제 곁시 말이고 이거는 아씨 말이다. 그럼 모든 마디말은 한국말에서의 모든 마디말은 뭐냐? 아씨 말과 곁시 말로 되어 있다. 예외가 몇 개 있어요. 예외가 몇 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탄사.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감탄사 중에. 근데 예를 들어 감탄사 중에 예를 들면은 아이코 그랬는데 이걸 아씨와 겟씨로 옛날에는 구분이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구분이 잘 안 돼요.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사 중에 몇 개가 있어요. 매우 이런 거. 그 매우를 분리할 수도 있는데 좀 뭐 그게 한국말은 모두가 마디말로 되어 있는데 아씨말과 겟씨말로 분리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씨말과 겟씨말로 분리할 수 없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감탄사와 부사에 몇 개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모든 문장, 나는 그 이제 문장을 다발말을 하는데 모든 다발말은 그러니까 마디말로 되어 있고 그 마디말은 거의 모두가 아씨말과 겟씨말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개념은 뭐겠어요? 개념은 뭐 나, 넌, 학교, 간다 뭐 이런 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간다 그러면은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가라는 개념하고 니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니은다는 또 여기 두 개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가란 이건 뭐냐면 아씨 말이고 니은다 이거는 뭐냐면 곁시 말이란 말이죠. 토시란 말이죠. 토시 중에 니은과 다는 또 이제 달라지지만 아무튼 한국말은 다 이렇게 시말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으로 들어가면 시말이 가장 기본적인 그 조직인데 그러면 개념은 뭐겠어요? 시말아리. 시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시말의 그 내용, 그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개념, 넌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은 나는 할 때 이건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나라는 개념과 넌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개념 시말아리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개념을 시말아리라고 하면은 또렷해지고 그러면 이 나, 넌 이런 시말아리 개념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그게 컨셉이에요. 다 그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나와 넌이란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는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컨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개념이 없다? 다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개념이 없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스스로 그 개념을 묻고 따지지를 못하거나 또는 내가 저 사람의 개념을 묻고 따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에 대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제대로 묻고 따질 수가 없으면 다 그냥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개념 없이 말하는 거고 개념 없이 글 쓰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국말의 짜임새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국말은 문장, 다발말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문장이라 안 그래요. 중국처럼 또 구자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중국을 따라가 구자라도 하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월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잘 봤지. 그걸 월 할 때 월은 공자 왈 뭐 이런 데서 온 것 같아. 왈에서 월이 온 것 같아요. 그거 예를 들어 월 가지고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한 다발 딱 묶어져 있는 한 다발이죠. 다발말. 그러니까 문장은 우리가 센텐스는 다발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센텐스는 그 다발말은 마디말로 이루어졌다. 마디말은 뭐냐? 마디말을 구성하고 있는 건 씨말이다. 씨말에는 아씨말과 표씨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몇 개의 개념만 가지고도 한국말이 무언가를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다 말이야. 뭐 다발말, 마디말, 아씨말, 씨말. 우리나라 문법이 제일 황당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말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그게 어디 있어요? 뭐 문법, 문장, 뭐 예를 들면은 주어, 목적어, 명사, 동사. 그 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중고등학생들 중학교 딱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온통 연결이 안 되는 정말 연결이 안 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품사할 때 사는 뭐고, 예를 들면 주어할 때 어는 뭐고, 문장할 때 또는 문법할 때 문은 뭐고, 이런 식은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막 됐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보고 하는 데는 유용한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쓰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버릇이 들면요. 뭔가를 이렇게 충분히 묻고 따질 수 있는 것도 묻고 따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없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말에는 예를 들면은 별 뜻이 없어. 한국말에는 뭐 묻고 따질 게 없어. 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묻고 따질 마음도 안 들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묻고 따지면 피곤해. 한국 사람들이 묻고 따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학교에서 말을 묻고 따지는 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묻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100년 전 사람,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전 사람들과 지가 이렇게 교통을 하는,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어버이가 뭘까? 어버이가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런데 왜 그렇게 어버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나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어요. 이쪽과 저쪽 내가 이렇게 어요. 이게. 이 두 개를 되는 이게 뭐냐면 나로부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간 거예요. 벗이에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어로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의. 옛날에는 의시,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두 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만나는 어가 뭐냐면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딱 길이 두 개가 나오면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항상 어예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도 어지만은 어가 발생하는 제일 예를 들면 바탕이 뭐냐 두 갈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좀 더 심하게 하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문 배운 사람들이 되게 잘해서 그래요. 왜? 한문의 근위에 도전을 못하도록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만 유세 떨려고 한국말을 거기다 섞지를 않았어. 철저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세이드, 분리주의를 취한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해가지고 자기들은 예를 들면 지배적인 문자를 쓰는 집단으로서 떼어놓으려니까는 다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이게 같은 게 없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도
이게 뭐 1000년, 2000년 썼는데도 이게 달라붙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다. 왜? 철저하게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래 것으로 누르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한국말만 써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그 말의 세계를 그들 나름대로 막 집단적으로 가꾸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거밖에 기댈 데가 없어. 그들도 예를 들면 뭔가가 또렷이 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학생들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 개념에서 파탄이 난 거예요. 선생님 약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듭니다. 지금 30년 동안 학교에서 지금 근무했던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개념의 파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은 언어학자나 뭐 국어학자, 인문학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세종대왕은 예를 들면은 뭐 어여삐, 백성을 어여삐 여겨도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거 진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이제 개념에 예를 들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덩어리 개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개념을 갖다가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그 개념들을 쏟아 붓는 식으로 책을 만들고 가르치면서도 쟤네들이 왜 힘들어하고 왜 그럴까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국 사람들은 말을 배우고 쓰더라도 잣대가 없어. 그리고 영어에서는 컨셉 그러면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뜻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잣대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되다. 이것의 바탕은 뭐겠어요? 되다. 뭐가 그 장군이 되다. 이 잣대가 뭐겠어요? 이거 잣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되다. 그는 장군이 됐다. 이게 대박에서 나온 거예요. 한 대, 두 대. 사람이 이렇게 딱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게 되다요. 재단은 어디서 나왔어요? 재단. 이 자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 이거는 되다는 바로 되다인데 재단은 자일까요? 이거는 재단은 자이다예요. 되다는 바로 되다인데 예를 들면 자는 자이다다. 왜 그렇게 되는가? 되는 자기 스스로 완결성을 가져요. 이거 딱 담아서 거기 담아가지고 이거 대가 되는 거예요. 담아. 자는 뭐냐면은 이것에다가 얘를 갖다가 계속 눕혀야 돼. 그러니까 되하고 자가 다른 거예요. 되는 뭐냐면은 자는 뭐냐면 지가 저기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되는 지가 붙는 게 아니요. 되는 그거 그 별을 퍼가지고 쌀을 퍼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그 대로서 되는 거예요. 자는 뭐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몇 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면을 자는 이 면은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몇 자 몇 자를. 되는 그게 아니요. 내가 끌고 나와서 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는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대는 여기다 놓고 그 물건을 갖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대를 한 대, 두 대 이렇게 지가 되는 거예요. 되다와 자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자의 소리가 뭡니까? 잣대가 나오죠. 잣대에서 또 뭐가 나왔겠어요? 한자 붙여가지고 줏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말을 예를 들면은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자기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당한 겁니다. 황당.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 자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게 본래 옛날에는 잣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임자 할 때 이게 잣이에요. 임자.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이걸 님자 그러면 이거 한자로 보잖아요. 한자가 아니라 님자는 뭡니까?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님인데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닐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님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눈이 지붕을 덮었다 할 때 눈은 자기 잣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임자가 아닌 거예요. 임주자라고 할 때 임이라는 것은 자기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잣대가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재는 거죠. 자 중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잴 때 이것도 자요. 한 발, 한 발, 한 뼘 이것도 자요. 사람은 예를 들면 키가 뭡니까? 한 길, 10길 할 때 한 길 이게 자요. 사람이 몸에도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는 사람마다 크기가 길이가 다 달라. 이건 뭐냐? 일정하지 않은 잣대예요. 또렷하지 않은 잣대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시대라고 해요. 자희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에 서로 연결돼요. 우리말에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요게 자이다도 있고 자히다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라는 게 나다도 있지만은 나타도 있고 내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자이다는 내다 쪽에 간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나타와 내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겠어요. 왜 이걸 자히다, 고에서 자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까지 안 따져봤는데, 요게 지금 나타도 있고 내다도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같게 보여요. 누구 낳는 거나 내는 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이다, 먹히다.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달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이게 자이다 보다는 먼저 나타와 내다가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좀 더 따져보면은 알 수가 있고, 내가 한 번 더 따져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거는 예를 들면 자이다잖아요. 그러면 아주 고에서는 자히다라고 했는지. 선생님 설명에 근거하면 자이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이렇게 있어요. 봐. 노타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노이다 쪽으로 또 가거든요. 노이다. 그러니까 자가 지 스스로가 아니라 지가 이렇게 되면 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이 이제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 노타와 노이다, 그 다음에 죽다와 죽이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다와 죽이다는 되는데, 이게 좀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다가 만약 여기로 이제 고에도 제다로 돼 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죽이다와 비슷하는 거예요. 자가 자로서 구실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거기까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가 되도록 하다. 아까 예를 들면은 넛이 넛기다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쫙 해야 되겠어요. 한국말 그 속에 아주 많은 실마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없다에서 있다로 가는 거. 이게 뭐냐면은 천지개벽하는 거죠. 없다에서 있다로 가는 게 가장 극적인 변화예요. 그렇잖아요. 없다에서 있다로 가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깊고 넓은 바탕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한국말에는 깊고 넓은 바탕이 있네? 좀 해보니까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이 바뀌어요. 왜? 그가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의 바탕이라든지 잣대라는 것이 또렷이 물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 이걸 가지고 초등학생을 하면요. 초등학생은 선입견이 없어요. 아직까지 고정관념, 편견이 없어요. 한국말에 대한 편견이.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교사가 이런 얘기를 쫙 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여버려. 그러니까 한 3월 달부터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학생들이 그 천국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난 건데 우리 부모가 낳은 거네? 또 다른 이렇게 천지 마무리게 나를 낸 거네?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로는 잘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달라져요. 왜? 걔네들은 말이라는 게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없다 에서 있다. 한국말에도 아주 깊고 넓은 바탕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실마리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해대는 거 그거 다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바탕 위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가 무엇이며 현상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인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윤리가 무엇이며 미학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주 새롭게 차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 말차림법. 한국 사람은 말을 차려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 차린다는 것은 이게 뭐냐, 말만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염치를 차리고, 예를 들면 예의를 차리고, 밥상을 차리고, 살림을 차리고, 회사도 차리고, 나라 살림도 차리는 거예요. 차리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고어에 나와요. 찰. 가장 근본이 되는 바탕이에요. 그걸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리는 순서를 뭐라 그러냐? 차례라고 그랬어요. 그런 차례가 쫙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 말차림법이 난 요즘에 이제 이걸 이제 하나씩 이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그림 그리다가 왔는데 지금 이제 그 글로 다 써놓고 또 그림도 그렸지만은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서로 아기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또 이것도 한번 해봤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 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스스로 인문학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생각의 농사를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바탕이니까 계속 이제 그 하나씩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주면은 며칠 사이에 내가 이제 정리를 한 게 뭐냐면은 해놓은 걸 다시 이제 다 표를 만들어 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라는 거. 문장에서 다발말에서 주어라는 거. 고지 말에 한국 사람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어요. 예문을 먼저 들면은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이제 주어죠. 나는.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예를 들면은 기분이 좋다. 그러면 이게 나는도 주어인데 기분도 주어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2개가 나와요. 이렇게. 나는 예를 들면 키가 크다 이런 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권쌤한테는 해당이 되죠. 나는 키가 크다 이런 거. 우리는 뭐냐면 키가 큰 것도 나는 키가 큰 거예요. 이것은 빛깔이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것이 빛깔이 붉은 거잖아요. 이게 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나는 신이 난다. 난다고 동사인데도 앞에 2개가 붙어요. 나는 신이 난다. 또 나는 산이 보인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산이 보인다. 지금이. 이거 나는 또 산.
산이 보인다. 이런 형식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하고 너하고 예를 들면은 좋아한다. 또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좋아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형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나하고 너하고 좋아한다. 영어에는 이런 거 없어요. 함께 그렇게 하는 게 없다. 같이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길동아 이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해서 주어라고 말하는 게 이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그러면 이 주어 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럴 때 이제 주어는 뭐냐? 뭐 바탕 주어라고 할 수 있어요. 바탕. 이 문장 마디말에서 바탕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는 바탕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다 할 때 기분은 뭘까요? 이거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기분은 누구에게 딸려 있어요? 나에게 딸려 있는 거죠. 나는 키가 크다 하면은 뭡니까? 키는 어디에 딸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 하면은 딸림 고지 마지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탕 고지 마지말. 그 다음에 나는 산이 좋다. 이 산은 나한테 딸려 있어요? 안 딸려 있어요? 산은 지가 스스로 있는 거지 나한테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나는 산이 보인다 할 때 이 산이는 뭐냐 하면은 어림 고지 마지말. 나하고 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과 저쪽에 서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하고 너하고 이건 뭡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고지 마지말이에요. 이 길동아 이건 뭡니까? 부르는 거죠. 부름 고지 마지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렇게 주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땅의 학자들은 이걸 제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그러면 왜 이러냐? 이거는 어떻게 뭐 그런 것이냐를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들이 예를 들면 말을 할 때 지가 척척 갖다 놓는 이 고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 그 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만, 뭐 이렇게. 그게 지금 뭡니까? 100년이 지난 거예요. 120년이. 그걸 그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뭐, 임자말이라고 그러고. 주어를 임자말이라 한다고 해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나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뭐, 또 얼마 안 있으면 한글날 돌아오잖아요. 그럼 막 한글, 세종대왕 막 떠들고 뭐, 국어학자 뭐 떠들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 뭐 식민지 그러잖아요. 한국의 인문학 중에서 가장 일본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따라서 한 게 뭡니까? 가장 따라서 하는 게 바로 국어 문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예를 들면 일본말 문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본말 뭐 따라 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 자체가 지금 뭐냐면 자기들 문법 가지고 자기들 말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들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알아보잖아요. 그들도 전혀 왜? 우리처럼 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본래의 말의 바탕이 잘 짜여져 있으면은 그게 쉽게 눈에 띌 텐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한자 말하고 본래 일본 말이 막 떡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와 같이 따지기도 힘들어요. 말을 만드는 것도 나는 지금 고지마지 뭐 이런 게 바탕 고지마지 말 딸림 그 말을 착착착착 만들어가는 게 되는데 일본 말로 하면 이게 한자가 다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막 한자하고 자기 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하고 뒤죽박죽이 되니까 정교하게 표를 만드는 것도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얘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크게 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북한은 그러면 한국말 연구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남쪽하고 똑같고 북쪽도 뭐냐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우리말 연구를 좀 하려고 하다가 바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수령 유일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남쪽은 뭡니까? 뭐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좀 심하게 패싸움하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그 예를 들면은 국어학 들어가면은 그 두 개의 패거리가 있어요.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 그 밑에서 이제 국어학 연구한다고 들어가면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만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년에는 뭡니까? 미국에서 촘스키가 변형생성 문법 하니까 막 그거 따라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변형생성 문법 학회까지 생겼어요. 세계에서도 그 촘스키 그 이론 가지고 학회 만드는 나라 그 드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재밌어요. 칸트 학회, 하이데거 학회, 뭐 촘스키 학회, 퇴계 학회, 율곡 학회. 학회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학문 사상 그걸 가지고 학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어떻게 그 개인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게 이거 좀 들어가 보면은 칸트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도 이것저것 막 엮여져 있고 이것저것 엮어서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학문이 되지. 맨날 퇴계학회 가면 퇴계가 쓴 글들 거기 속에서 퇴계의 경사상 뭐 퇴계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다 뭐냐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이상한 형태로 판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100년, 200년이 흘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이 본래 국어 전공자예요? 언어 전공자예요? 아니에요. 주시경 선생은 연구한 지 10년, 20년도 안 돼. 지금 최봉영이보다 주시경 선생은 훨씬 더 언어 연구가 짧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정식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서양 거, 뭐 중국 거, 온통 언어학이고 뭐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뭐냐? 막 주시경 선생. 처음에 그렇게 했다. 우리가 그걸 예를 들면 제대로 알아줘야 되죠. 참, 우리가 예를 들면은 크게 알아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뭐 주시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최현배 선생은 마찬가지. 최현배 선생이 처음에 예를 들면은 뭐 문법 전공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한국말 말차림법, 문법이 새롭게 될 때 지금 있는 뭐 국어학자나 뭐 예를 들면 언어학자들이 그걸 한다? 그거는 기대할 바가 안 돼. 왜? 하나의 문법 세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학, 언어학,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인접학문, 요즘에는 뭐까지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까지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처음에는 있는 거를 고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자꾸 기어 나오네. 컴퓨터가 나오네. 뭐 컴퓨터에 코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야. 언어라는 것은 짜여져 있는 것이다. 차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또 말도 안 된다. 지금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언어를 다루고 있었듯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 언어를 그와 비슷하게 내가 그런 식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언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 얘기가 힘이 잘 안 실릴 거예요. 인공 언어가 나와가지고 지금 뭡니까? AI가 말을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AI가 말을 배울 때 그게 예를 들면 아무렇게나 배워요? 그게 아니죠. 다 논리체계예요. 그것도 간단한 논리체계로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말을 배우고 나중에는 뭡니까? 말만 배웁니까? 바둑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보다 훨씬 잘 뜨잖아요. 오늘도 내가 바둑을 보고 왔는데 요즘에는 딱 그게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해설자가 정말 궁금하면 뭐 봅니까? AI 봐요. AI 참고하고. 지금 예를 들어 돌바람 뭐 해가지고 우리가 좀 그 대단한 시합 같으면은 인공 그 바둑 프로그램 4개를 위에다가 해놓잖아요. 돌개 바람은 뭐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가 개기고 있는 거예요. 학문도 아닌 걸 가 개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기계도 하고 있는데 저 AI도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못하고 안 해야 돼요. 여기까지 7번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아쉽지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